1990년대 전라남도 완도.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던 그 시절,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겨울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던 그 시절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 시절 완도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해남댁이라 불렀습니다. 해남에서 시집온 며느리라는 뜻이었죠. 본명보다 그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셨던 분. 오늘은 해남댁의 이야기, 그분이 끓이셨던 사랑의 국물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990년대 겨울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1990년대 초반의 완도. 지금처럼 다리가 놓이기 전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했던 시절이었죠. 완도읍 수산시장은 그때도 활기찼습니다. 새벽이면 어선들이 들어오고 상인들은 싱싱한 생선을 펼쳐놓았습니다. 정갱이, 고등어, 갈치, 문어. 완도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시장 가판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냉장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생선을 놓았죠. 생선 비린내와 바닷바람이 섞인 그 냄새. 완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낀 채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죠. 이이고 싱싱한 정갱이요. 오늘 아침에 방금 들어왔어. 고등어 한 손에 1,000원, 두 손에 1,500원. 그 시절 물가를 생각하면 생선 한 마리가 1,000원이면 비싼 편이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생선을 사 먹을 수 있었죠. 특히 겨울은 더 힘들었습니다.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고 김장도 해야 했고 설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시절 완도읍 골목골목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부산으로 일하러 떠나고 섬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때라 많은 어르신들이 어렵게 사셨습니다. 하루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우시는 분도 계셨고 이웃집에서 얻어먹는 분도 계셨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것이 유일한 복지였던 시절.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해남댁. 본명은 김순자. 1920년생이시니 1990년이면 70세였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셨고 20살에 완도의 한 어부에게 시집 오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집이 멀다는 건 거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남에서 완도까지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반나절이 걸리는 먼 길이었죠. 해남댁은 완도에 와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사셨습니다. 남편은 어선을 타고 나가고 해남댁은 집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미역을 따고 김을 걷고 그렇게 50년을 사셨습니다. 자식은 셋을 두셨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둘 육지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작은아들은 부산으로, 막내딸은 광주로. 그렇게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죠. 1985년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혔고 남편은 그렇게 바다로 돌아가셨습니다. 해남댁은 그때 65세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가시죠.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해남댁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끼다. 아버지가 묻힌 땅이고
내가 살아온 땅이요. 나는 여기가 좋다. 자식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남댁은 그렇게 혼자 완도에 남으셨습니다. 집은 완도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집이었지만 해남댁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엔 너무 외로웠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고 잠을 자도 혼자 자고 말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9년 겨울, 이웃집 박씨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셔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해남댁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 밤 해남댁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뒤척이다가 창밖을 보니 달빛 아래 조용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골목마다 켜져 있는 희미한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남댁은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하셨습니다. 국을 끓여드리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기다. 문제는 재료였습니다. 해남댁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받는 생활보호비가 고작 몇만 원. 그걸로 자신의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해남댁은 어느 날 수산시장을 지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셨습니다. 생선 대가리. 상인들이 생선을 손질하고 나면 대가리는 따로 모아뒀다가 버렸습니다. 가끔 고양이 밥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해남댁은 한 상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 생선 대가리 얼마요? 아,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버리는 건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조금만 주이소. 해남댁은 그날 생선 대가리 몇 개를 얻어오셨습니다. 집에 와서 깨끗이 씻고 손질해서 국을 끓이셨습니다. 된장을 풀고 고춧가루를 넣고 파와 마늘을 썰어 넣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 맛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생선 대가리에서 우러나온 국물은 생선살 못지않게 진했습니다. 비린내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손질하고 끓이면 이렇게 맛있는 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해남댁은 그날 끓인 국을 이웃 몇 분께 나눠드렸습니다. 할매, 이거 내가 끓였는디 한 그릇씩 드시소. 아이고, 해남댁 고맙소이. 이게 무슨 국이요? 맛이 기막힌디. 생선 대가리로 끓였어라오.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칠을 라면으로 때우던 분, 김치 몇 조각으로 버티던 분, 그분들에게 해남댁의 국 한 그릇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해남댁은 그날부터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끓이자. 매일. 다음 날부터 해남댁은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새벽 5시 시장 문이 열리는 시간, 해남댁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생선 대가리 좀 주이소. 처음엔 상인들도 그냥 주었습니다. 버릴 거니까요. 하지만 해남댁은 고집하셨습니다. 아니요, 돈을 내야지. 이것도 귀한 거요. 공짜로 받을 수 없어라오. 해남댁의 고집에 상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절 생선 대가리는 킬로에 100원,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남댁에게는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 매일 300원씩 쓴다는 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해남댁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 대가리 3kg, 그것이면 10분 정도에게 국 한 그릇씩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1990년 봄이 왔습니다. 해남댁이 국을 끓이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두세 분에게 드리던 국이 이제는 10분,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해남댁이 매일 국을 끓여준 뒤 그 국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습니다. 해남댁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들어오이소, 국 한 그릇씩 드시고 가이소. 해남댁의 작은 집은 이제 마을의 작은 식당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분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온갖 풍파를 다 겪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남댁의 집에 모여 국 한 그릇을 나눠 드셨습니다. 할매, 오늘 국은 뭐여? 오늘은 고등어 대가리로 끓였어라오. 아, 고등어가 제일 맛있지. 그분들은 단순히 밥만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러 온 거였습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했어. 대학 붙었다고 그러더만. 아이고 장하네이. 할매는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나도 그래.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다 아파.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해남댁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 대가리를 사오고 집에 와서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그릇을 씻고 70세 할머니가 매일 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생각 하나로 일어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8월,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남댁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완도의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푸르고 하늘이 높고, 하지만 해남댁에게 가을은 더 바쁜 계절이었습니다. 김장을 해야 했으니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재료도 비싸고, 해남댁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어르신들 김장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해남댁이 국을 끓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1991년 겨울, 완도는 그해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습니다. 해남댁은 그 추운 날에도 매일 아침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손수레를 끌고, 상인들은 이제 해남댁을 다 알았습니다. 해남댁 왔네. 오늘도 생선 대가리 사러 왔어? 그럼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상인들도 1년이 넘어가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매일 3kg씩 대체 뭐에 쓰시는 거요? 한 상인이 물어봤습니다. 할매, 그 많은 생선 대가리를 어디에 쓰시는지? 해남댁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국 끓이는 디 쓰지라오. 국? 매일 그렇게 많이? 그럼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해남댁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싫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팔아서 돈 버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무슨 장사하시는 거 아닐까? 매일 그렇게 사가시는 게 이상하지. 특히 한 상인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할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 누가 할매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그는 해남댁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고 군데군데 상처도 있었습니다. 손술의 바퀴도 닳고 닳아 거의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뭘까? 고민 끝에 그 상인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완도경찰서죠? 혹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시장에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경찰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상인은 경찰과 함께 해남댁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해남댁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생선 대가리 대금만 주이소. 상인은 평소처럼 생선 대가리를 담아드렸습니다. 해남댁은 300원을 내시고 손수레를 끌고 가셨습니다. 상인과 경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을 나와 골목길로 들어가는 해남댁.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언덕을 오르고 해남댁은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걸어가셨습니다. 손수레는 무거웠습니다. 3kg의 생선 대가리. 70세 할머니가 끌기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돌리고 그리고 다시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해남댁이 멈춰선 곳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은 여기저기 기워진 흔적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상인과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해남댁은 생선 대가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서 큰 냄비에 담았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탄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해남댁은 된장을 풀고 고춧가루를 넣고 파와 마늘을 썰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귀한 식재료를 다루는 요리사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저 왔어라오.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허름한 옷에 구부정한 허리. 어서 오이소. 들어와서 앉으이소. 곧이어 또 다른 분들이 오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해남댁은 매운탕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시소. 할매, 고맙습니다잉.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국을. 어르신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이 맛이요. 이 맛. 오늘은 정갱이 대가리로 끓였구만. 맞아라오. 오늘 정갱이가 싱싱해서.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던 상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심했던 걸까요? 다음 날 상인은 해남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매, 어제 뒤따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남댁은 놀라시더니 곧 웃으셨습니다. 알고 있었지. 뭐 이상하게 보일 만도 하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요? 해남댁은 잠시 창
창밖을 보셨습니다. 완도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 사람들처럼 혼자였지. 남편이 바다로 돌아가고 자식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너무 외로웠어라오. 해남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지.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이 동네에, 이 세상에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힘들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지 안 하겠어?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매,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라오. 생선 대가리도 그냥 드릴라오. 아니요, 그럴 순 없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할매 혼자만 하실 일이 아니라오. 그날부터 상인은 해남댁께 생선 대가리를 무료로 드렸습니다. 아니, 생선 대가리뿐만 아니라 싱싱한 생선도 함께 드렸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다른 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무와 파를, 두부 가게에서는 두부를, 쌀 가게에서는 쌀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해남댁의 작은 나눔이 마을 전체의 나눔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1990년대 완도의 이야기, 해남댁의 이야기는 지금도 완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집니다. 해남댁은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80세가 넘어서까지 국을 끓이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셨던 분. 해남댁이 끓이셨던 매운탕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버려진 생선 대가리로 끓인 국물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해남댁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혼자 외로워하시는 분은 없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신 분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해남댁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해남댁의 사랑 국물, 그 따뜻함이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끓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완도를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해남댁과 같은 분들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